안녕하세요. 저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원천 기술로 산업계 메타버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IT 기업에서 ESG 기획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짧은 소개를 다 이해하셨나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참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10년 뒤 세상에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 속으로 더욱 빠르게 들어오며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 양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력 차이로 Z세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교육 격차와 부의 대물림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하여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끼고 연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제 찐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겠지만 반면에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업무 내용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큰 변화의 물길 속에서 두려움과 희망, 좌절과 기회가 함께 한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자세로 변화를 맞이하냐에 따라 우리 앞길은 두려움과 좌절의 가시밭길이 될 것이냐 아니면 희망과 기회의 비단길이 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교육에서는 미래변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바탕으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 한번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면 오늘 교육은 100% 아니 200%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 진로를 희망하고 목표로 삼는 친구들이 생긴다면 관련하여 직업을 체험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용해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을 알아가기 전에 간단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60년대쯤 방적기와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손으로 만들던 물건들이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전기와 전구가 발명되고 전화와 철도,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어요. 3차 산업혁명으로 190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디지털 연결되며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었죠.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언급이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흐르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참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사이에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우리 삶의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배우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이 쓰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지능 AI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무서운 기능은 바로 딥러닝인데요. 사람의 뇌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있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인공지능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아이폰에는 시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스피커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데 스피커를 통해 TV, 청소기, 건조기 등 집안 가전제품이 인공지능 덕분에 연결되어 매우 편리하게 컨트롤되고 있죠. 이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또한 4차 산업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현재 병원이나 로펌, 증권사, 신문사 등 여러 산업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이 AI 면접으로 보완되고 있어요. 국내 여러 대기업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라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준비가 또 필요해진 것이죠.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증강, 가상현실과 관련된 메타버스, 최근 가장 핫한 산업 분야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체험하거나 보았던 VR,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로 먼저 영상을 한 편 보겠는데요. 많이들 보신 영상이죠. 바로 제페토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 캐릭터로 구찌 빌라를 방문하는 모습인데 기본 옷 말고는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네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바타,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런 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도 늘어나고 있어요. 창작자 수가 한 6만이 넘고 매달 300만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약 2억 명이라는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블랙핑크는 제페토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인천 서구에 실제 존재하는 하나글로벌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해서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으로 신입 직원 수료식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유명 정치인 또한 지지자와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고도 있고요. 이처럼 연예, 기업,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하여 그 속에서 사회문화적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게 될까요? 또한 앞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 할수록 단순한 노동이나 반복되는 계산을 하는 직업은 앞으로 찾기 어려워질 것이고 기초적인 법을 다루거나 단순한 증권을 분석한다거나 세무를 본다거나 하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사람을 대체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 모델이 광고를 촬영하고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직업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주요 이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더 비슷해진다.
로봇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초기 산업용 로봇이 생산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시작돼서 사람 모습을 한 로봇이 호텔 접교원이나 백화점 판매원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인공지능 왓슨은 병원에서 CT, MR 자료를 분석하여 병 진단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1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의연대 업무는 기계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입니다. 로봇이나 컴퓨터, 인공지능 등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생산직이나 판매원, 창고관리, 버스기사 등 단순직은 물론 법률 사무원, 회계사무원, 영상의학 전문의 등 직종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로봇과 협력하고 디지털 지식 활용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품을 조립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며 사람은 시스템과 로봇을 관리하는 일을, 건물 청소를 로봇이 대체하면 사람은 청소 로봇을 작동하고 관리하는 일을, 미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디지털 장비를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기술 발전으로 동일 직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역 및 번역 업무가 인공지능 번역기로 대체되어 가는데, 초급 번역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전문 영역에서 번역을 하던 사람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오히려 높일 것이에요. 아이디어가 더욱 쉽게 산업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손쉽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로 창업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의 활용성이 더욱 커지고 디지털 자동화의 확대로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과 컴퓨터로 대체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을 관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기획하는 고급 직종에서는 인력 수요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 감성, 배려 등의 사회성과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직종, 예를 들면 상담이나 의료, 복지, 미용 등 개인 서비스,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에요. 앞으로 직업은 이런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인구는 감소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인재 수요가 커지고 있기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준비하여 갖춘다면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인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해도 늦은 것은 아니에요.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기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유망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유망 직업은 또 무엇일까요?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유망 직업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망 직업이 나의 유망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유망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나의 오늘 교육의 주 목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직업 선택을 해야겠죠. 대체가 가능성이 높다면 지향해야 할 것이고, 대체 가능성이 낮다면 그 직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망 직업 찾기 절차를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선 나의 유망 직업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해요. 나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내가 직업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유망 직업 조건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탐색해야겠죠. 바로 이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찾았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혼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진로 체험 교육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야기해 볼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좋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찾아봐도 진로 체험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동할 때 목적지가 있으면 당연히 출발지가 있겠죠. 나의 꿈의 목적이 있다면 나의 현 위치, 나의 현재 역량을 잘 이해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선생님 또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실행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 세운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수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대신 목표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길이 다소 빠르거나 느리거나 돌아가도 꼭 목적지에 가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고 요구되는 직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라는 보고서에 미래 유망 직업 15개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생산설비, 각종 부품 등을 사물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이들 사물이 서로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환경을 개발하거나 구축하거나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뇌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이 인간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매우 빠르게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 생명과학연구원입니다. 생물학, 의학, 식품, 농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현상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으로는 정보보호 전문가입니다. IT 분야 전문가라고도 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상의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죠. 로봇공학자입니다. 서비스 로봇, 신화, 산업용 로봇, 현업 로봇, 연구, 개발, 제작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자율주행 전문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인공지능, GPS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전문가.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설치하며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공학자입니다. 공학적인 원리를 활용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환경, 토양, 해양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와 조사를 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건강 측정기 등 액세서리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운동량, 심전도, 심장 박동도를 체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3D 프린팅 전문가입니다. 3D 프린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재료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전문가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일도 있고 드론을 개발하는 일 또는 드론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가 내장된 로봇이나 산업설비 등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제어 및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시스템을 특정 운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의 에너지 전문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등 전문 분야에 따라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시스템 모듈 및 부품, 태양광 패널 등 소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상 증강현실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관련된 회사에서 있지만 이 분야도 엄청 많이 직종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 또는 그런 것을 프로그래밍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 외 특수 장비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이쪽의 분야도 직업이 발생하고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15개 직업 분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이나 기술공학 또는 생명공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분야를 좋아해서 깊이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모든 학생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있고 또한 적성이 맞아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행히도 회사는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회사는 메인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방문하여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고객의 제품에 따라 요구가 있다면 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때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하는 분도 따르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래밍 된 것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아지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컨트롤하고 추적 관리해서 정해진 시간에 납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제품이 납품되면 그 제품이 잘 쓰이도록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AS 기사처럼 찾아가서 고쳐주거나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회계가 발생해요. 그러니 이런 회계 전문가도 계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많으니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도 또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총무 담당자도 있죠. 저같이 회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ESG 담당자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만 보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거나 상사나 고객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해서 이를 따올 수 있거나 그것을 잘 완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이 또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앞으로 모든 작업에 컴퓨터와 IT 기술이 바탕이 될 것인데요. 그런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어도 그 특징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것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정해진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생활 동안이고 졸업한 이후에는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찾아
습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몸에 익혔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잠재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원하는 것을 찾아 집중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기초 능력이 튼튼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왔던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찾기와 다락원에서 나왔던 어린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안내서, 대경 북스에서 나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참조하였으니 혹시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4차 산업혁명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그냥 거부하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살아갈지,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갈지, 아니면 변화의 물결을 위해서 타고 갈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그 결정이 또한 각자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